2024년 바로 작년 소더비 미술 경매 시장에서는 1966년에 촬영한 사진 한 장이 1197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7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는데 뉴저지 로셀의 쌍둥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진이었습니다. 1900년대 중반 무렵 스트리트 포토라는 장르는 당시 많은 사진가들에게는 주된 주제였습니다. 본 채널에서 소개한 바 있는 세기의 거장인 리 프리들랜더, 윌리엄 클라인, 헬렌 레빗, 게리 위노그랜드, 리제트 모델과 같은 사진가들은 모두 뉴욕시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삼아 작업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비엔나 출신의 사진가인 리제트 모델은 다이앤 아버스에게 진지한 사진 촬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당시 사진계의 분위기였던 객관성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신 자신의 피사체가 되어주는 인물들과 감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통해 작품 방향을 모색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는데, 이는 아버스가 사진계의 전설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1971년) 그녀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진 이듬해인 72년 가을,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개최된 회고전을 통해 그녀는 사진 역사의 전설이 됩니다. 이어서 전 세계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작품들이 전시되며 지금까지도 사진 표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한편, 말 많고 탈 많은 미국의 여성 사진가인 다이앤 아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가에 대한 소개는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작품에 대해 사진 비평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작품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부정적 시선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작가로 저 역시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부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진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내용과 사진들은 제외하고 소개해드림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살아 생전에는 사진집을 발간하지 않았지만 72년에 발간된 사진집은 무려 25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 세상이 얼마나 그의 남다른 작품에 주목을 해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녀는 꽤 빨리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녀의 작업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또 다른 부분으로는 다른 사진가들이 찾지 않는 곳을 그녀는 스스럼 없이 찾아갔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그녀의 이미지들은 독특하고 때론 의도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불쾌감이란 정상적임과 아름다움, 추함,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는데, 아버스는 초기에 종종 불안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 나섬으로 해서 이러한 인상을 환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을 넘어 피사체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깊고 개인적이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누드 연주자, 서커스 공연자, 트랜스젠더와 같은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아웃사이더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주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널리 알려진 사진인 쌍둥이 소녀 등 그다지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물 사진에서도 낯설음을 강조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후레질한 정신상태, 즉 깨지기 쉬운 정신상태였던 다이앤 아버스는 사후에 여러 비평가들의 대상이 되었는데, 관음증에 대해 지적했던 일부 비평가들의 의견에 반대해 그녀는 관음증이 아닌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즉 2005년 뉴요커의 피터 슈젤달은 관음증주의의 표현이란 말은 터무니없다. 관음증 환자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아버스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비평가들은 사진작가와 피사체 사이에는 항상 정직함과 취약함을 추구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그곳을 바로 떠나는 사진작가와 반대로 그곳에 남는 사진작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다이앤 아버스는 넉넉한 시간과 존중을 지니고 대상이 되어준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으며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한편 다이앤 아버스의 사진 이미지의 형식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그녀의 렌즈에는 동정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각 인물들을 획일적으로 정면을 향하게 하고 찍었습니다. 렌즈를 높게 위치하거나 낮게 위치하는 경우에 피사체 인물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하지만 아버스는 피사체 인물과 동등한 높이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그녀의 모든 주제를 동일한 롤라이플렉스의 정사각형 형식으로 포착함으로써 여백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프레임 안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그녀는 그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그로스라는 미국의 비평가는 분석합니다. 아버스에게 사진은 약간 냉철하게, 약간 불쾌하게 표현하는 최적의 도구이며 또한 진실을 치밀하게 밝힌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말들 합니다. 아버스에게는 피사체가 자신에 대해 안고 있는 나르시스틱한 이미지와 자신이 피사체에 대해 안고 있는 이미지의 차이를 의식해 촬영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그런 이유로 그녀는 피사체에 대해 정면에서 강한 스트로보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통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정상과 정상을 같은 형식으로 촬영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경계를 없애고 정체성의 분열을 묘사하고자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 촬영 방법에 있어서 그녀는 매우 냉혹한 연출을 실시하기 때문에 피사체가 된 인물에 있어서는 그녀에게 사진을 찍히는 것은 본래보다 아름답게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모든 것을 폭로당한다는 입장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표층적인 아름다움보다 정신적인 것을, 사회의 문제보다 개인의 문제를, 우발적인 현상보다 불변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섬세함보다 어려움이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가치를 찾았던 다른 동시대 사진가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 특별한 사진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렸고 간염도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련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본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클릭과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보다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